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 제1권 중에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병 고치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무리 시궁창이라고 그래도 음, 사랑해 고마워 하면은 육각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수돗물도 그렇고요. 이제 저는 가끔 매일은 아니고 매 순간마다 그런 건 아니고 생각날 때 수돗물을 끓일 때 그 수돗물에 또 이제 국을 끓이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담을 때조차도 사실은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속삭이는데요. 사실은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은 메아리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만큼이나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운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그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이야기, 마음으로 병 고치기. 의신과 의성이 약을 쓰지 않고도 능히 사람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여 모든 질병을 자연히 낫게 한다면 그 마음은 본래 내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니 이러한 이치를 알면 굳이 내 마음의 치료를 남에게 맡길 것이 없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려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병은 마음에서 와서 마음으로 간다. 병이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은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자명한 것이다. 마음이 우주의 주인이자 자기 몸의 주인이니 당연한 일이다. 몸과 마음이 별개의 것이라는 이원론에 빠져있던 서양의학은 근년에 와서야 겨우 그 이론의 잘못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하여 심신산관의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사상은 어떤 그 오픈 마인드,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침뜸이 스페인에서는 저희 선배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이런 곳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침뜸 의학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미국은 우리 선배가 미국에 대학을 지어놨고요. 그래서 그 수료를 하면 거기서는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 어떤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설, 우리한테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중국에 방문했을 때 그 기자가 맹장염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취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고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전혀 어떤 그 마취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침으로만 그 맹장염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이거 얘들아 연구해라. 무조건 연구해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오픈마인드로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우스운 얘기도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워낙 침뜸에 그런 손끝의 그 야무진 기술이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타법이라는 거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우리는 워낙 손끝이 야물딱지잖아요.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요. 젓가락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침 기술이 굉장히 아주 그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미국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기술은 발달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손이 조금 무딜 거예요. 그래서 뭐 타법이라든가 이렇게
그 경락을 따라서 두들기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신, 상관의학,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말하자면 오픈 마인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게 과거의 그 습으로부터 그 깨어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오픈 마인드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몸과 마음이 하나이어서 몸은 보이는 마음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라고 인식하여 왔으므로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을 다스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여 왔다. 마음으로 병을 고치는 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가능한 한 밝고 긍정적이면서 편안하게 가지는 것. 이거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현대인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사설을 좀 읊자면 우리가 사실 명리학을 굉장히 그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절대 미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 경락을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의 흐름, 그리고 말하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흐르는 그 기의 도를, 기의 길을, 도의 길을, 기의 길을 이렇게 말하자면 찾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연결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도 천기, 즉 하늘의 기운과 지기, 땅의 기운의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오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오장육부의 기운을 왕성하게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왕실에서 태기를 하겠어요? 남녀가 그 합방을 할 때 그 왕실에서는 태기를 해요. 어느 날, 며칠, 그리고 어느 시간에. 왜 그런 작업을 하겠어요? 다 말하자면 이세가 태어날 때 음양오행의 기운이 적절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조화의 결정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체가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연구를 한 결과값이 바로 그 말하자면 왕실에서 합방을 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로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천기와 지기의 기운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음양의 조화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명리학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꼴값이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어른들이 아유 저거 꼴값 던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셨는데요. 저는 꼴값이라는 말이 참 너무너무 이쁜 말인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순수한 우리말로는 깜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깜냥은 왠지 좀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경음하임에도 불구하고 꼴값이라는 말은 이렇게 발음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명리학은 제가 볼 때 필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화랑도에서 교육이 교 과목 중에
이 명리학도 포함되어 있고 이 경락학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병원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강을 잘 조율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경락의 핵심적인, 말하자면 고갱이가 녹여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면요,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심신이라고 하는 건 결코 따로 떼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서양 철학 공부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서양 철학 예전에 좀 책을 읽었지만 지금은 그거를 융합하는, 그래서 들레즈라든가 이런 그 사상, 그 서양 철학 중에도 그 이렇게 동양학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둘레즈라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근데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고액을 투자해서 배우는 것이 배움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참 살기 참 좋은 나라, 지금 상황이 좀 살기 좋은 나라이면 틀림이 없는 게, 옆에 조금만 자전거를 타고 걸으면 뭐 자전거 타면 10분, 걸어서는 2, 30분 걸리는 그 위치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을 자주 애용하세요. 도서관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거는요, 일단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운이 없구나. 그러면 없는 기운을 보여줘야겠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음양의 균형이 생겨서 발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제가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발병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